아, 우리가 동물과 에너지 하면서 맨 위에 영양과 소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페이드 책을 통해서 공부가 됐습니다. 순환 파트도 역시 세페이드 책을 통해서 공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뭐 오투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오투 얘기로 중2 정도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하다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순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순환의 메인이 심장이죠. 심장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혈액이에요. 이 혈액은 혈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파트에서 이 세 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혈액을 원심 분리시키는 게 있는데요. 혈액을 그냥 피나면 응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응고되면 나중에 혈병이라는 걸 쓰는데요.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혈액 응고 방지제를 집어넣은 뒤에 원심 분리를 시켜보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아래쪽은 혈구가 되어 있고 위쪽은 혈장이라는 힘을 씁니다. 만약에 혈액 응고 방지제를 섞지 않았다면 밑에는 적혈구라든 이런 것들하고 피부리 섬유가 응집되어서 응고되어서 혈병이 만들어지고 위에 남은 걸 혈청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실상 혈장과 혈청은 거의 비슷한 말로 써도 상관없어요. 혈구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뭐 있죠? 적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있고요. 그리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적혈구 얘는 핵이 없어요. O2 산소 운반에 적합한 놈을 볼 수 있습니다. 동동거라게 생기며 산소 운반하겠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개 더 올라가면 적혈구는 이산탄소의 운반에도 관여하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직접 이산탄소를 달라붙는 과정과 플러스 탄산무수화 효소에서 이산탄소를 탄산수소이온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 추가적으로 더 소개됩니다. 세페이드 책으로 공부하면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오가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이 4개의 O2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O2 4개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과정 헤모글로빈 산소를 붙이는 과정은 배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면 호흡에 대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세포에서 이렇게 시작이 나고 반면 그 반대대 산소를 줄세포에 던져주는 그게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세포에서 일어난 것을 이걸 외호흡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조직세포에 산소 던져주는 것을 이걸 내호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바깥 외자 안 내자 쓰는 이거고요. 이때는 에너지 소모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백혈구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식균작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 세균이라는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기장을 해주고 있고요. 실상 훨씬 더 복잡한 기장이 더 있어서 면역이라는 이런 데에 더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 정도쯤 놔두십시다. 혈소파의 항력은 뭡니까 하네요. 혈소파는 이 혈액이라는 게 혈관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혈관이 찢어져서 혈액이 바깥으로 유출되면 계속 빠져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에 관여한 놈이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면은 적게 있다면 혈액 응고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지혈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 얘기하겠죠. 적혈구 하나의 세포입니다. 백혈구 하나의 세포인데요. 얘는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핵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염색체 관측할 때 요 백혈구를 관측하겠다는 뜻입니다.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분화학 과정에서 굳이 핵은 필요 없어서 핵이 소멸되는 게 적혈구 모습이 되겠습니다. 적혈구는 대략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의 수명을 가지는데요. 간이라든지 비장이라고 불러주는데 질환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파괴됩니다. 특히 간에서 이 적혈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오래된 적혈구가 간에서 이제 소멸되는 과정에서 그게 노란색 색소가 나오네요. 그게 우주문 나오는 겁니다. 백혈구는 핵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개 더 올라와서 염색체를 관찰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염색체를 관찰하겠다 할 때 혈액을 뽑았을 때 요 백혈구를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반면 혈소판은 얘는 세포 자체가 아니에요. 세포의 조각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혈소판이 쉽게 파괴돼 버려서 아까 말했던 그 혈액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는 혈소판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혈장은 대부분 물이에요. 그 외에 혈장에 단백질이 좀 있고요. 그 외에 혈당이라고 불러주는 포당도 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노폐물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놈들이 혈장에 대한 놈들입니다. 대부분 물이 있는데 혈장을 구성하는 단백질, 혹시 혈장을 구성하는 단백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본 적 있을까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장 단백질이 있습니다. 피그리노젠이라는 놈이 있고요. 뭐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 이거는 세페이드 책 정도 쓰면서 우리가 공부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혈액의 점도, 끈적한 점도, 혈액이 이제 물보다 진하자 하잖아요. 그게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영양제로 많이 넣어주는, 영양제 주사하면서 넣어주는 게 이 알부민 단백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색깔 역시 노릇끼리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에 관여하는 글로불린 단백질인데요. 면역. 그래서 항체 만들에 관여하는 그런 놈들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시고요. 세페이드 책으로서 순환 파트 표시면 됩니다. 내신 시험 안 친다 했지 맞나? 지금 중2 정도 수준에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페이드 책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순환 파트 보십시오. 당시 책 없어요? 내신차 안 쳐? 내신차?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뭐 들어가요? 식물과 에너지랑 그러면 식물 파트 이거 전혀 시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조금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소화 들어가요? 소화 들어가고 순환은요? 몰라요? 모르면 들어. 아니면 식물 파트 문제 풀던가. 정리가 됐습니까? 다 됐나요? 자, 먼저 혈관 얘기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해됐어요? 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고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조직세포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조직세포라든지 어떤 폐포 쪽이라든지 이런 데 물질 교환을 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맥에서 정맥으로 가는 와중에 아주 가느다란 못의 혈관을 지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심장 얘기로 다시 올라가죠. 순환의 맨 앞에 파트가 심장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순환 맨 앞에 파트가 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류는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을 심방이라 하는데 혈액이 나가는 것을 심실이라 하는데 오류는 일심방, 일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류 말고 양서류, 파충류 되면서 조금 더 심장이 세분화됩니다. 여러분이 내 심장을 바라본다 생각할 때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우 됩니다. 오른쪽입니다.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됩니다. 물론 이쪽은 좌측 파트니까 좌심방과 좌심실로 들어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이라 했는데요.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옵니다.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후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온 뒤에 우심실에서 짜줘서 폐로 가는데요. 우심실에서 짜줘서 폐로 갈 때 요 혈관이 폐동맥됩니다. 폐에서 기체 교환한 뒤에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이 놈이 폐정맥됩니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오고요. 좌심실에 짜서 올라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 방에 올라가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뺄게요.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을 준비해봤습니다. 각각 심방 및 심실에 연결된 혈액의 혈관의 이름도 소개해봤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이렇게 대동맥에서 결국엔 사람은 여러 가지 모세혈관을 지나고 이게 대정맥으로 유입됩니다. 뭐 사람을 비롯한 이런 포유류 혈액이 혈관 외로는 안 나갑니다. 폐쇄형 혈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방형 혈관계를 가진 놈이 있습니까 하면 꽤 많은 하나한 동물들이 개방형 혈관계입니다. 즉 주가 혈관이 사라져요. 네, 뭐 그런 애들을 우리가 배울 이유는 없고요. 사람 위주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만 20줄 되면서 폐를 한번 지나보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나온 피가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서 기체 교환하고 이 기체 교환한 것에 대해서는 호흡에서 설명됐습니다. 폐에서 이제 산소가 풍부하게 받아온 혈액이 폐 정맥을 통해서 좌심실까지 들어오네요. 이거를 폐에서의 기체 교환을 위해서 해서 폐순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반면 좌심방입니다. 좌심방에서 이제 좌심실로 내려왔잖아요. 좌심실로 내려오고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조직세포의 모세 혈관을 지난 뒤에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까지 들어옵니다. 물론 방에 들어오는 것은 우심실 들어와요. 이렇게 조직세포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교환하는 던져주는 이것을 온몸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몸 체자 써서 체순환이라는 이름을 써서 상관없습니다.
아까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요. 산소 4개와 붙어서 산소 헤모글로빈이 되는 과정을 본다는데요. 이게 폐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포에서는 O2의 획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소와 풍부한 혈액이 되는데요. 산소와 풍부한 혈액, 이 과정들은 산소와 풍부한 동맥피 또는 동맥혈이라는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피혈자죠. 이 동맥혈은요 상대적으로 선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서 산소 기체의 획득, 요 과정, 정맥피가 동맥피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바깥 외자 써서 외호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다음에 조직세포에 산소를 던져줬잖아요. 조직세포에 산소를 던져준 것을 반대되는 기작을 외호흡이라 하는데요. 이 외호흡이 일어나면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혈액이 만들어져요. 이걸 정맥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맥피 또는 정맥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정맥혈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조금 더 검습니다. 선홍색 말고 그러면 검붉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처 났을 때 피 나오는 색깔 있잖아요. 예, 그건 정맥이에요. 동맥피 볼 수 없겠습니까? 근데 동맥은 지금 곤란해요. 동맥은 혈압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쉽게 혈액이 빠져나가서 잘못하면 혈액 부족으로 인한 사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만약 동맥이 찢어졌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동맥은 일반적으로 몸 안쪽에 있다 보니까 동맥이 찢어지는 것은 경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차 사고가 났을 때 잘못해서 동맥이 찢어지면 순간은 괜찮아서 됐습니다 했는데 동맥이 찢어져서 금방 쪽사 나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맥이 찢어지는 걸 쉽게 발견하려면요 바로 목에 있는 경동맥이에요. 그래서 경동맥이 잘리면 그 큰 혈압에서 피가 축 솟구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진짜로 혈액이 이렇게 솟구칩니다. 그래서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는 좀 다르죠. 폐 동맥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정맥피예요. 폐 정맥은 이름은 정맥인데 안에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가 들어있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조직세포에서의 그러면 이거는 조직세포에 O2를 공급해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외호흡이야.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걸 내호흡, 산소로 획득하는 그거를 외호흡이라는 이름을 쓴다고요. 그래서 헤모gl로빈 산소를 얻었어요. 폐에서 산소를 얻었어요. 헤모글로빈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했네요. 조직세포의 내호흡입니다. 이때는 ATP라 불러주는 에너지 손실은 없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이 호흡할 때 한 번 더 나올 내용이지만 기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을 통해서 분압차를 통한 확산을 통해서 기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은 없습니다. 물론 심장이 뛰고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입니다. 정해 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 이 순환 과정이요. 한 방에만 일어나죠. 역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그 왜 그래 하네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좌심막과 좌심실 사이에도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이 판막을 천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천판이 닫힐 때 소리가 심장 소리, 두근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천판이 만약에 고장났다면 심실에서 짜는 피가 심방으로 잘못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실이 수축할 때 이 천판이 닫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심실에서 폐 동맥으로 나갈 때 역시 동맥으로 피 빠져나가야 되지 반대로 나가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방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반월판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원래는 우심실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혈관 방향이. 근데 좀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그릴게요. 시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반월판이라는 판막이 존재하네요. 심실과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천판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반월판이라는 반월판이라는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하는 역할은 혈액을 한쪽 방향만 흐르게, 반대방으로 흐르지 못하게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동맥에서 조직 교환하고 모세혈관 거친 뒤에 정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정맥은 음압이 걸리기도 해요. 마이너스 음압. 그래서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역류하기도 해요. 그 역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 정맥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정맥의 판막 그냥 판막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심장의 판막을 특별하게 천판과 반월판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더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심장의 박동원은, 즉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본은 심장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잘라가지고 바깥에 놔두면 한동안은 계속 심장이 뛰게 되는데요. 뭐 킬킨의 섬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한테 소개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는 중2 내용을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얘기예요.
방쪽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방 쪽은 뭐 그렇게 크게 압력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심실의 압력 변화를 그리겠습니다. 심실의 압력 변화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동맥의 압력 변화를 그리겠는데요. 요 심실은 아무도 좌심실 합시다. 왜냐하면 온몸 순환하는 좌심실 압력 변화가 훨씬 더 큽니다. 폐순환하는 우심실 압력 변화보다는요. 그래서 여기는 좌심방 쪽 그리겠습니다. 그럼 동맥 쪽은 했는데요. 에이, 그림이 엉망이다. 너무 오래간만에 그래서 힘드네요. 그래서 여기가 배 동맥 쪽의 압력 변화입니다. 시점을 T1, T2, T3, T4 이래볼게요. T1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근데 좌심방 압력이 좌심실보다 압력이 더 크네요. 구간 1 쓸게요. 구간 1에서는 좌심실의 압력보다 좌심방 압력이 더 큽니다.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내려옵니다. 구간 1에서는 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판막, 천판이 돼요. 천판은 열려 있습니다. 열린 상태입니다. 반면 T1 시점이요 했습니다. T1 시점에서는 좌심실 압력이 좌심방 압력과 같아지는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잠수함이 혈액이 용리됩니다. T1 시점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이때 이 천판을 닫습니다. 천판을 닫는 소리를 우리는 제1심음이라는 일을 쓰는데요. 심장 소리 알겠습니까? 심장 소리가 제1심음이 들립니다. 이해됐습니까? 천판을 닫는 소리입니다. T2 시점이 되면 좌심실의 압력이 대동맥 압력보다 더 커집니다. 좌심실 압력이 대동맥보다 더 크다 보니까 이제 반응판이 열리면서 혈액이 동맥으로, 대동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T2 시점에서 반월판이 열립니다. 반응판이 열릴 때는 뭐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반응판이 열린다는 것은 혈액이 동맥으로, 폐동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구역 안을 2구역이라고 할게요. 예, 2구역에서는 혈액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두 번째 시점입니다. 반면 T3 시점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T3 시점입니다. 대동맥 압력보다 좌심실 압력이 줄어들어요. 혈액이 잘못하면 용이 되겠네요. 마지막 이거는 중2 내용 아니에요.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용이 되겠네요. 용이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바늘판을 닫아야 됩니다. 천판이 닫을 때가 제1심음 되겠다고요? 바늘판이 닫힐 때가 여기가 제2
심음이 들려요. 이해됐습니까? T4 시점이네요. T4 시점 이때는 이제 좌심시간이 대하심방보다 작아졌습니다. 혈액이 다시 좌심실로 들어와야 됩니다. 천판이 T2 시점에서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 한 사이클이 대략 1분당 70회 정도 일어나는, 한 사이클당 대략 한 0.8초 정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심장 숨지는 게 어려우면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세페이드 3F 하에서 우리가 다신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중2 내신에서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이거 빠졌습니다. 왜 이거 우리한테 가르칩니까? 하고 그런 표정이에요. 이 그래프를 또다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X축 좌심실의 부피와 Y축 좌심실의 압력으로 말입니다. 좌심실 부피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혈액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좌심실 압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부피는 변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때가 T1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T1 시점이에요. T1 시점에서 제1 심음이 들리고, 즉 천판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올라가면서 T2 이때 바늘판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나가네요. 예, 이 구간이 1구역이고 이 구간이 2구역입니다. 혈액이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닿네요. 여기가 T3 시점입니다. T3 시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제2 심음이 들리네요. 바늘판을 닫는 소리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후에 다시 T4가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까? 심실의 최대 압력은 이때가 최대 압력입니다. 심실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압력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보통 일반 성인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혈액을 짜나갈 때 델타 V는 대략 한 80ml 정도 됩니다. 이게 제로 베이스까지 안 나가요. 무슨 뜻입니까? 심실에서 짜줘도 심실에 남아있는 혈액이 일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마라토너처럼 장거리 선수들은 심실이 한번 짜줄 때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짜주고, 이 한 수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좀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심장이 크니까 수축 이완하는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이죠. 사람의 심장은 아까 1분의 심박이 평균적으로 70회 정도 뛴다 했습니다. 몸집이 더 큰 놈은 어떨까요? 더 잘 뛸까요? 몸집이 더 큰 놈은 아마 심장이 더 커요. 그러니까 더 큰 놈들은 더 수축 이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코끼리 심장 같은 경우에는 뭐 1분에 한 20회 정도 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한 3초 정도 걸린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자, 말씀은 이 부분은 혹시 뭐 서비스 책으로 다시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했던 거고, 지금 당장 중학교 2학년 때는 필요하지는 않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에서 동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는 됐죠. 동맥 쪽에서 이제 물론 뭐 소동맥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놔두시고 모세 혈관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모세 혈관에서 모인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장으로 되도록 합니다. 동맥에서 즉 경우에 심실에서 심방으로 오는 과정에서 혈압의 그림과 혈류 속도와 그리고 혈관의 총 단면적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겠네요. 먼저 혈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동맥 쪽 혈압이 더 높아요. 그래서 혈압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쓴 건 이제 심장 수축에 따른 파양이 동맥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혈압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심지어 맨 막판에는 음압이 걸립니다. 말한다면 반대 방향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정맥 쪽에서는 음압을 통해서 혈액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림프관이 빠져 있는데요. 림프관도 마찬가지 중간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맥에서 마지막 이 부분에는 판막이 존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맥의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동맥은 굉장히 두꺼운 근육층이 필요합니다. 동맥을 구성하는 굉장히 두꺼운 근육층이 필요하겠고요. 이게 뭐 소동맥을 지나서 모세혈관을 지나오겠습니다. 정맥 쪽에 가서 정맥에 합류할 때는 중간에 이런 판막이 존재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려주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판막의 형태를 보고 해서 이쪽으로 혈액이 지나갈 수 있게 반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그림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육층이 두껍지는 못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보면 모세혈관 쪽은 굉장히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요. 반면 동맥이라든지 정맥 쪽은 상당히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혈류 속도인데요. 모세혈관 쪽의 혈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천천히 물질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네요. 이 연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데요. 모세혈관은 총 단면적이 넓어요. 총 단면적이. 모세혈관 하나하나는 단면적이 짧아도 전체를 모아보면 총 단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총 단면적인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혈구를 준비해봤습니다. 1초에 요만큼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1초에 8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모세혈관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샤브 맞네? 좀 더 클까? 예, 그러면 반만 지나가도 되겠네요. 총단맥이 들면 느리게 지나가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입구를 쪼으면 수음이 더 세게 날아가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면적이 넓으면 총단면이 넓은 모세혈관 쪽에서는 혈류 속도가 느린 이유가 소개되시는 거죠. 정맥 쪽은 혈압이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 골격근 우리 팔다리 골격근이 움직여주면서 혈액을 짜 올려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좀 굽혔다 폈다 하는 이거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부동자성이 있으면은 혈액이 하체 쪽에 계속 뭉치는 머무르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 정맥류라고 해서 이쪽이 부풀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됐습니까? 책 한번 더 보십시오. 지금 설명 안 한 내용이 있을까요?
심장, 혈관, 혈액, 순환, 중심, 동맥 다 해봤네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혈관에 대한 거, 심장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혈액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 문제 풀어보는데 항상 말하지만 뭐 내용 정리야 내용 정리지만 문제 풀어봐야 개념 정리가 된다 했습니다. 풀어보시기 꼭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풀기 시작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오늘 프린트 한번 수학에 대한 문제 한 60문제 정도 더 나눠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더 풀어볼 수 있도록 알겠어요? 시작하십시오.